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 성질에서는 첫 번째 연산의 우선순위, 연산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의 우선순위입니다. 연산의 우선순위에서는 우리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수식에서 어느 연산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3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4는 이라는 이런 우리가 수식을 만났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 있는 4 곱하기 2를 먼저 할까? 아니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3 더하기 2 곱하기 2와 그 다음에 똑같이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는데 이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4, 2, 4에다가 3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4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7이 되고요. 근데 이 앞에다가 앞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를 순서대로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5가 되고요. 5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10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값은 서로 같지 않은 모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 들으면요. 먼저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랑 곱하기 했을 때는 당연히 곱하기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괄호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4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러면 5가 되죠. 5에 제곱하게 되는 거 25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게 됩니다. 어떤 거? 4 곱하기 2를 더하게 됩니다. 8을 더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될까요? 33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4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37이 되겠네요. 자, 밑에 연산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연산 우선순위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괄호 안쪽의 수식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렇게 소괄호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의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소괄호가 있을 때는 소괄호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소괄호가 1번, 그리고 중괄호가 2번, 마지막은 대괄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근호, 예를 들어 3의 제곱 같은 거, 루트 2 같은 거 이런 근호를 계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나 곱하기가 나누기가 같이 있다면 2 곱하기 3 나누기 4 이렇게 있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덧셈과 뺄셈을 해주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 빼기 1이 있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앞에서나 하나 뒤에서 하나 값은 어차피 같아요. 그럼 실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하면 그 구성 원소들에는 다음의 연산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의 연산 법칙에서는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교환 법칙에서는 앞뒤를 바꾸더라도 내내 그것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2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은 결합법칙입니다. 만약에 다 더하기라면은 앞에를 먼저 더하거나 뒤에를 먼저 더해도 같게 된다는 뜻이죠. 2 더하기 1 더하기 3을 먼저 앞을 하더라도 이것은 3 더하기 3에서 6이 되고요. 뒤에를 먼저 하더라도 4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했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하나 아니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을 했을 때 뒤에 두 개를 먼저 하나 3, 2, 6, 2, 12 3, 2, 6, 2, 12 모두 다 값은 같게 됩니다. 다음은 분배 법칙입니다. 이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는 각각 서로 나눠서 곱할 수 있죠. 예를 들어 A, B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C를 곱한 것을 두 개를 더할 수 있죠. 2에 3 플러스 2가 있다면 이것은 3, 2 한 다음에 6 그리고 2, 2 한 다음에 4 6 더하기 4가 돼서 10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항등원
어떤 원소와 연산을 취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일 때는 0이 항등원이 되고요. 곱하기일 때는 1이 항등원이 되죠. 더하기일 때는 어느 수에도 0을 더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곱하기에는 어느 수에도 1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역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역원은 연산을 취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인데요. 반대로 이제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b에다 만약에 ba,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반대편 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것도 항상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분의 1 곱하기 1분의 3이라는 것이 항상 1이 되듯이 이걸 우리가 역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쪽으로 항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호 반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도 역시 부호가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x 플러스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x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을 반대로 보낼 수 있죠. 반대로 넘기려면 부호가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a 플러스 2b는 0이다.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2b를 반대편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b는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b를 만약에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b는 이 상태에서 양쪽을 마이너스 2를 나눌 수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조금 뒤에서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력 향상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력 향상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연산법칙을 사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연산법칙에서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2에다가 5를 더하니까 이거는 이제 7이 되죠. 7에다가 3을 곱하면은 21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우리가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배 법칙,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계산식은 3a 플러스 b, 여기서 a와 b는 미지수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넣을 수는 없고, 자, 분배 법칙 바로 가겠습니다. 4에다가 3a를 곱하니까 12a가 됐죠. 플러스 4에다가 b를 곱하게 되니까 4b가 됐죠.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7 플러스 x가 0일 때 x는 얼마입니까? 구할 수 있죠. 이 x 값을 혼자 남겨두게 되면은 7을 이렇게 넘길 수 있겠네요. 넘기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역시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괄호를 계산하는데 6a 플러스 4는 거기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분배 법칙을 가면은 12a, 6a와 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4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4, 2, 8 플러스 8,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 밖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2a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다음에는 자, 두 개의 괄호 그리고 두 개의 괄호가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자, 우선 각각 괄호부터 계산해 볼게요. 64 하면 24가 되고요. 3일은 3이죠. 그러면은 24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것은 27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7분의 4 곱하기 x가 1이라고 해요. 이때 x는 얼마인가? x는 7분의 4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가볼까요? 7분의 4 곱하기 x는 1이죠. 이 양변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곱하냐면 양변에다가 4분의 7
역원을 곱할 수 있죠. 4분의 7. 그러면은 요 7, 7, 4, 4 약분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게 되죠. x만 남게 되고 좌항은 우항은요. 1 곱하기 4분의 7이니까 이 값은 그냥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값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